네, 러시아군이 주민들이 갇혀있는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평화협상에서 주민들을 피난시키기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열어주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태엽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러시아군이 또 다른 원전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했는데 또 다른 원자력 발전소 쪽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의 미콜라이우라는 곳인데요.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군이 현재 이곳에서 32km 지점까지 접근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에 이어서 이곳까지 손에 넣으면 우크라이나의 전력 공급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원전을 볼모로 핵 위협까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콜라이우는 또 해상 요충지인 오데사로 가는 관문이기도 한데요. 이곳이 무너지고 오데사까지 점령되면 우크라이나는 바닷길이 봉쇄되면서 서쪽을 뺀 삼면이 러시아군으로 에워싸이게 됩니다. 네, 앞서 민간인 대피를 위해서 마련하기로 했던 인도주의 통로, 결국 가동되지 않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포격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 3일 열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2차 평화협정의 핵심 결과물이 포위된 마리우폴과 본로바하에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통로를 열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두 도시에 대한 포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주거 지역을 포격해서 파편에 맞은 1살 아기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마리우폴에서는 인구 45만 명 가운데 20만 명, 또 볼로바하에서는 15,000명 이상이 빠져나와야 했는데 인도주의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인간 방패로 쓰기 위해 민간인의 대피를 막았다며 적반하장격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공격을 재개한다고 선언해서 국제 적십자사가 중재해서 겨우 성사시킨 2차 협상의 유일한 결과물을 무산시켰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회담은 또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네,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차 평화회담이 앞으로 하루 이틀 내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 통로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3차 회담이 언제 열릴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고요? 네, 실제로 정확히 끝나가고 있다고 언급한 건 아닌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여성의 날을 앞두고 자국 항공사 여승무원들과 만나서 우크라이나 작전에서 군사 인프라 제거를 우선적으로 했다면서 무기고와 탄약고, 군용기, 방공 미사일 시스템 등을 파괴했고 사실상 이 작업이 거의 완료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군사 작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황당하긴 하지만 아무튼 전쟁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발언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투 상황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서방 측의 경제 제재는 선전포고와 가깝다고 말했고 또 어떤 나라든 우크라이나 내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선정한다면은 러시아군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계엄령이나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10,000명 이상 숨졌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네, 현지 시간 5일 영상 성명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열흘간의 전쟁 기간 러시아군 10,000명이 사망했다면서 이들은 대부분 18살에서 20살이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러시아군이 큰 타격을 입은 건데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 등 중부와 동남부 주요 도시의 통제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피난민이 몰려들고 있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을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전투기와 공격기, 방공 시스템이라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특히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방침은 나약함의 상징이라면서 나토가 행동을 주저한다면 그 대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투에 직접 개입하거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미국과 나토의 기존 입장에 또 변화가 있다는 소식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